네, 이슈 포커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글로벌 파트너스 이성웅 이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실적주와 정책주 이제 알아볼 시간인데 4분기 실적이 이제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지 않았습니까? 네. 관련해서 주목할 만한 업종이 있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4분기 실적이 마무리가 되는 시기에서 저희가 체크해야 될 포인트는 첫 번째로 비수기였는데 4분기에 실적이 긍정적이었던 업종을 체크를 할 필요가 있겠고요. 네, 비수기였는데 실적이 좋았던 기업이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연속적으로 실적이 발생할 수 있는 업종이 어떤 건지까지 파악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여기에서 4분기 전통적인 비수기 같은 경우는 기판 업종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뭐 심텍이라든지 코리아 서키트와 같은 종목이 있습니다. 네. 기판 업종 같은 경우는 그 전방 고객사 같은 경우가 통상 하반기에는 그 발주라든지 그런 걸 내지 않고 줄어들기 때문에 실적이 좋지 않은 측면이 있는데 4분기 실적이 예상치보다 높게 나타났고요. 예. 통상적으로 기판 업종은 영업이익률이 한 자릿수로 계속 이어졌거든요. 네. 근데 이제 4분기부터 해서 두 자릿수로 나타나는 국면을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기판 업종 같은 경우는 비수기임에도 4분기 실적이 좋았고 주가가 시장 대비해서 강세를 연속적으로 나타내는 모습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었거든요. 네. 이런 국면에서 4분기 실적의 호조는 주가에 반영된 상황이고 이게 연속적으로 1분기 실적이 좋다고 하면은 주가는 추가적인 레벨업이 가능하거든요. 네. 근데 1분기 같은 경우는 4분기보다 더욱 좋은 실적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기판 업종 같은 경우는 제가 영업이익률이 한 자릿수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 한 자릿수의 영업이익이라고 하면은 매출 대비해서 마진이 크지 않다는 점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영업이익률이 두 자릿수가 되고 그 특정 매출의 허들을 넘어서는 구간이 이익이 발생을 하면은 이게 영업 레버리지 효과로 인해서 그 두 자릿수 이익 자체가 뭐 두 자릿수 상위까지 갈 수 있는 그러한 단계의 구간으로 보입니다. 예. 그렇다 보니 기판 업종 같은 경우는 뭐 1분기 실적의 연속성까지 감안해서 올해 시장에서 그 탑픽으로 가져가야 할 업종으로 보이고요. 네. 예, 그렇다 보니까 계속 주가 같은 경우가 상승을 해서 이게 조정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러한 우려보다는 보유자분들께서는 계속 가지고 가는 국면 그리고 신규 매수자분들은 조정이 나왔을 때 필히 접근해야 되는 업종이라고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조건에 부합하는 업종이 바로 이제 기판 업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러면 이제 다음은 정책주에 좀 관련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새 정부가 들어서게 되는데 아무래도 새 정부의 정책에 발맞춰서 그런 업종을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업종 주목하면 좋을까요? 네, 새로운 정부에서 내세운 그 안이 첫 번째로는 건설 측면이 있겠고요. 네. 총 250만 호 중에서 200만 호를 민간 건설 쪽으로 그 배정을 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새로운 정부가 확정이 되고 대형 건설사들 같은 경우가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서 먼저 주가가 반등을 나오는 모습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그러한 측면에서 비추어 봤을 때 건설의 호수 자체가 늘어난다고 하면은 건자재 쪽 업종들의 주가가 강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네. 선행에서 지금 뭐 상승을 하는 걸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뭐 시멘트라든지 철근 그리고 알루미늄 폼과 같은 업종들의 주가 강세를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시멘트주 같은 경우는 뭐 고려 시멘트, 성신양해 이와 같은 종목들이 있겠고요. 예. 예를 들어서 종목을 말씀드린 이유는 그 가격 전가 자체가 시멘트 같은 경우가 제품의 가격 상승이 지금 연속되고 있잖아요. 네. 이 부분이 그 인플레이션의 우려로 인해서 과연 뭐 이러한 업종의 종목들이 상승을 할 수 있을지 그렇게 우려를 할 수 있겠는데 제품 가격 상승 자체가 원재료 가격 상승을 상쇄하는 그러한 효과가 나타나면서 주가는 추가적인 강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예, 정책과 결부에서는 건자재 업종에 주목이 필요하겠고요. 추가적으로 지금 새로운 정부 같은 경우는 그 연합을 통해서 뭐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가 함께 그렇게 선대위원장으로 섰잖아요. 예. 그렇다 보니까 IT 인수위원. 네, 죠 예, 인수위원장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그 IT 업종 같은 경우에 긍정적인 요인이 높을 것으로 보이고요. 왜냐하면은 전신에 이제 그 IT와 관련된 그 기업을 운영을 해 왔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있겠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 소프트웨어 업종이라든지 플랫폼 업종 같은 경우가 주가의 강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한편으로 생각해 볼 때 저희가 플랫폼 업종이라고 하면은 뭐 네이버나 카카오가 있잖아요. 네. 이전 정부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규제가 있었다 보니까 통상 주가의 하락이 나타났었는데 새로운 정부 같은 경우는 그러한 규제 완화의 가능성에 따라서 네이버라든지 카카오 같은 경우도 가능성에 따른 반등이 가능하다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가능성에 따라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정부의 정책과 관련해서는 일단 건자재 업종을 눈여겨보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규제 완화적인 측면에서 플랫폼 업종도 눈여겨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신정부의 정책주 중에서 탑픽은 어떤 게 될까요?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탑픽인데요. 네. 저희가 다양한 정책이 나올 거고 그 부분에서 뭐 수혜 업종이나 수혜주는 이미 시장에 많이 알려졌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첫 번째로 글로벌 정책과 부합하는지 여부가 체크가 필요하겠고요. 네, 글로벌 정책도.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전 정부와 차별화되는 정책인지 여부에 주목이 필요합니다. 예. 네, 이러한 첫 번째, 두 번째 부분에서 중첩되는 업종이 원전 업종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이전 정부와 다르고 네. 글로벌 정책과 부합되고. 네. 네. 2050년 기준으로 소위 말해서 탄소 중립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탄소 중립을 위해서는 기존의 신재생 에너지의 효율로는 그 적정치를 맞추기 힘들기 때문에 원전의 중요성이 부각이 되고 있고요. 네. 원전이라고 하면은 대형 원전을 생각을 많이 하실 텐데 대형 원전 같은 경우는 물론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은 독일이라든지 일본에서 한 번에 사고가 있었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그 부분의 안전성이 강조가 되는 기술이 어떤 건지 여부가 주목이 되었는데 이게 소형 모듈 원자로라고 해서 네. 이러한 부분이 작년 말부터 유럽 쪽에서 먼저 부각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대형 원전과 비교해서 가격적인 효율 측면도 있고요. 대형 원전 같은 경우는 배관이 연결되어 있는 구조다 보니까 이게 사고가 발생하면 원자력 유출의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네. 근데 소형 모듈 원자로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서 그 고압의 용기 안에 그 구조가 있다 보니까 이게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한 3일 정도의 그러한 시간이 소요가 돼야지 유출이 됩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안전적인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면이 있다 보니까 일단은 유럽 측면에서 강력하게 정책 드라이브가 나타났고 일본이라든지 그러한 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이 부분의 도입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인 검토를 하는 측면을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이 좋다고 하면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그 한전 KPS라든지 한전 기술이 이 소형 모듈 원자로와 관련된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에 유지 보수가 필요한 부분과 관련해서는 한전 KPS가 이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거든요. 네. 매출 비중 자체도 50% 이상으로 높았는데 기존의 원전의 유지 보수 같은 경우가 원래 소형 예. 원전 모듈이 50%가 이상이었습니까? 네, 그 원전 부분의 유지 보수 매출이 50% 이상이었거든요. 네. 근데 원전 같은 경우에 유지 보수가 배제가 되어 왔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는 매출이 인식이 거의 안 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근데 현재 시점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원전의 정책을 추진을 한다고 하면은 그 기대되지 않았던 매출 부분의 증대가 이제 가능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현재 주가 수준에서 이러한 매출 부분이 본격적으로 반영된다고 하면은 주가는 훨씬 더 달라질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보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원전 업종에서도 소형 원전 모듈 관련된 기업을 주목하자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원전 업종 중에서 주목해야 할 종목, 방금 전에 뭐 한전 KPS랑 한전 기술 말씀해 주셨는데 좀 알아볼까요? 네, 제가 녹여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테마주가 강한 경향이 있어요. 뭐 보성파워텍이라든지 그러한 종목들이 테마적으로 시세도 강하고 그 다음에 하락할 때도 또 변동성도 매우 큰 걸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는데 네. 이러한 테마주 같은 경우는 시세의 변동성이 빠르기 때문에 저희가 포트폴리오 내에서 크게 비중을 가져가기에는 부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본격적인 정책이 나오고 나서 이후에는 실적과 연동되는 종목들의 주가 강세가 나타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형 모듈 원자로와 관련된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이와 관련된 유지보수 매출이 발생할 수 있는 두 가지 종목, 한전 기술과 한전 KPS를 주목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주목이라고 하는 점은 현재 주가에서 단순히 20, 30%의 상승을 바라고 접근하는 게 아니라 올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적으로 기판 업종이 탑픽이라고 하면은 정책과 실적과 결부에서는 이 한전 KPS, 한전 기술 같은 경우는 2배 이상의 주가 상승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짧은 주기로 보기보다는 꼭 포트폴리오 내에서 가지고 가야 되는 종목이라고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소형 원전 모듈과 관련해서 한전 기술, 한전 KPS 분석을 해주셨는데 포트폴리오에 반드시 담아둬야 하는 종목이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귀가 번쩍 열리시겠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